안녕하세요. 송이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이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편과는 사이가 너무너무 좋고 전혀 문제될 게 없으며 시어머니도 어떻게 이런 시어머니를 만났을까 싶을 정도로 고부 갈등 없이 시어머니와도 잘 지내고 있고 시어머니도 저를 잘 챙겨주십니다. 문제는 앞서 언급해드린 저희 시아버지 때문입니다. 다른 건 전혀 문제될 거 없으신 분인데 단 한 가지 저의 고민이 점점 쌓이도록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밖으로 나갔을 때 시아버지의 행동 때문입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하러 갔을 경우 직원이 저희에게 실수를 하거나 뭔가 저희가 느낄 정도로 불편함을 줬다면 또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른들이 진상 부리는 딱 그 모습 그대로 표본 그 자체입니다. 어리다고 무조건 반말은 기본이며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기고 소리 지르고 이게 주변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고 말려도 시끄럽다며 가만히 있으라 하고 끝까지 본인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이런다는 겁니다. 남편의 경우 시아버지와 완전 반대입니다. 어딜 가도 어른들께 예의 바른 건 물론이며 식당에 가더라도 시아버지께서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성격도 아니고요. 처음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렇겠지 싶다가도 시아버지를 보면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기도 했으니까요. 시아버지의 이런 성격 때문에 밖에서 외식을 하자고 하면 최대한 집에서 먹는 쪽으로 유도하거나 일이 있다 하고 다음에 가겠다는 등 약속을 미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약속일이 임박하면 불안함이 밀려오고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문제고요. 차라리 몸이 아파서 안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외식은 너무나도 싫습니다. 또 남편은 밖에서는 진상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 먹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나이 먹고 저러면 안 된다고 하던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그러는 걸 보고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도 그렇고 아무 말 하지 않는 모습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시댁 가족 누구도 바로 잡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참다가 몇 번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기분 좋게 밥 먹으러 나와서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겠고 한두 번도 아니고 외식 때마다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하니 그제서야 시아버지는 가만히 계시는데 여기서 끝나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남편에게 진지하게 말해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할까요? 시아버님 행동에 대해서 말을 꺼내면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서 여기저기 물어보다 지쳐서 남편에게 으름장을 놓았어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랑 이혼하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도저히 살 수 없고 내가 왜 이런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지 내가 여러 번 말했으면 누구 하나라도 나서서 고쳐볼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사람이 좋으면 뭐라냐 이렇게 방관자가 되어버리는데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제서야 무엇인가 잘못된 걸 깨달은 걸까요? 시댁에 가서 단판을 짓고 오겠다고 하더니 꽤 오랜 시간 시댁에 갔다가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왜 그러는지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불편한 거 없었다고 했다고 저는 이 말을 듣고 기가 차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멍하게 있었는데 이어지는 내용으로는 남편이 저와 이런 일로 싸우게 되었고
계속 이러시면 이혼을 하거나 연을 끊던가 둘 중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시아버지께서 그제서야 상황을 인지하셨는지 바로 고치겠다라는 답은 하지 않았고 생각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하셨다고 해요. 남편도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달라 이제는 자기가 나서서 고쳐보겠다. 불편한 건 고쳐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 고쳐질지 거의 평생을 그렇게 해오셨을 텐데 말이죠. 이후 가족이 모두 모여 해당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눌 때에도 어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 버릇이 왜 없는지 집에서 나가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족이 모두 모여 확실히 밖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 어릴 때는 그저 가만히 있고 살다 보니 익숙해져서 따로 말 안 했지만 이제는 고치셔야 할 거다. 라고 이야기가 진행되었고 시아버님도 그제서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겠다 하시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온 후 일주일 후에 다시 온 가족이 모였어요. 이때 시아버님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아보니 행동에 분명 문제가 있었다며 미안하다고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있기에 한 번에 고치긴 힘들겠지만 천천히 인지하고 고쳐보겠다 하셔서 상황이 마무리되었어요.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가족들과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은 방법 같지만 또 다른 좋은 방법도 있겠죠? 다른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결혼 1년차 지난 새댁입니다. 저의 사연은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생기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결혼 전에만 해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곤 생각도 못 해봤으며 남편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 전혀 지금의 문제가 발생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현재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집에서 1시간 거리에 거주하고 계시고 시어머니가 통원 치료를 위해 일주일 중 하루 그러니까 매주 하루는 병원을 위해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병원에 가고 계세요. 물론 병원 진료 후에는 바로 집에 돌아가시고요. 병원에 통원 치료 하시는 주기는 원래 매주 가시는 건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매주 병원에 가고 계세요.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너무나도 잘해 주시고 이 부분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살아온 방식이 너무 다르다 보니 하나 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엄청 부지런한 스타일이세요. 자기 자신에게는 돈 한 푼 안 쓰시고 차곡차곡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살아오셨어요. 어머님 이야기를 들으면 같은 여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 노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시어머니와 살림에 관한 문제로 요즘 스트레스는 물론 걱정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부부의 일상에도 깊이 관여하시려 해요. 저희 집에 오시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을 만들어서라도 하시려고 하세요. 콩나물을 사오셔서 다듬고 음식을 하시고 저희 부부의 일상에도 깊이 관여하시려고 하는데요. 병원 때문에 저희 집에 오시면 저는 편안하가 쉬다가 병원 진료 후 돌아가시는 걸 원하는데 시어머니의 생활 패턴 및 스타일상 저희 집에 오셔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없던 일까지 만들어서 일을 하시려고 하세요. 제가 하루 전날에 만들어둔 반찬도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반찬거리 사오셔서 반찬을 만드시거나 분명 전날 청소를 했는데도 지저분하다고 청소를 하시는 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어느 정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긴 합니다. 자식들이 뭐래도 조금씩 부족해 보이셔서 오셔서 해주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요. 하지만 가끔 오셔서 이러시는 게 아니라 매주 병원 가실 때마다 이러시니 너무나 곤란하고 신경이 쓰이는 상태예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할 때 원래 쓰던 짐들도 챙겨왔던 터라 남편이 자취할 때 쓰던 용품들이 꽤 있는데 자취할 때 쓰던 낡은 냄비와 그릇들을 찾아가시려고 하시면서 창고에 있는 짐을 모두 정리하시기도 했고 심지어 설거지, 거리 얼마 나오지도 않아서 딱히 고민에 없던 식기건조대를 시부모님 집에서 쓰지 않으신다고 식기건조대까지 가져오셔서 설치하셨어요. 나중에 필요할 때 구매하면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가서 사면 다 돈이라고 있는데 왜 사냐고 하시면서 들고 와서 설치하셨더라고요. 저는 현재 직장이 있고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집에서도 일을 하고 밖에서도 일을 하지요. 하지만 어머님이 오시면 제 일은 뒷전이 되고 말아요. 어머님은 새벽 6시에 일어나셔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저는 그 시간에 맞춰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해야 해요. 어머님은 평생 일만 하신 분이라 쉬는 법을 모르세요. 너도 애 가져봐라 그때 되면 알게 될 거다. 라고 하시지만 저는 지금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의 관심과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 감사하고 이해하려 해도 때로는 그로 인해 제가 지치곤 해요. 한 번은 남편과 함께 미리 대비해서 청소도 하고 반찬도 준비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모두 어머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일을 만들어서 하고 가셨고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을 둘러보면 온통 어머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어요. 남편을 위해 우리가 먹을 반찬을 만들어 놓아도 어느새 어머님의 반찬들로 냉장고가 가득 채워지고 어머님이 매주 오시다 보니 안 먹을 수도 없고요. 저희도 매번 집밥보다는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하고 싶은데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부모님도 오셨고 친구도 놀러 왔다 갔는데 모두 들어와서 한마디씩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신혼집이 아니라 오래 산 부부의 집 같다고 말이죠. 제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편에게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이런 상황들이 나를 지치게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다라고 하니 남편이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꼈는지 최근 어머님이 오셨을 때 무겁게 반찬이며 뭐든 들고 오지 마시고 그냥 하루 편안하게 지내다 가시라고 그랬더니 어머님은 꿈쩍도 안 하시더라고요. 챙겨줄 때가 좋은 거라고 잔소리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남편도 미안하다면 그러려니 하루만 넘기자고 하는데 저도 그러고 싶죠. 그런데 신경 안 쓰이면 몰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 문제네요. 그렇다고 어머님께서 병원에 가시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매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제가 일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제 삶의 리듬을 바꾸시려 해요. 어머님의 사랑과 관심이 넘치는 것은 알지만 때로는 그것이 제게는 너무 큰 부담이 되기도 해요. 저는 어머님을 존경하고 좋은 분인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제 삶이 있고 제 방식대로 집을 꾸리고 싶어요. 어머님의 방문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자 동시에 큰 스트레스가 되곤 해요. 어머님은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어머님의 삶을 존중하지만 저도 저만의 삶을 존중받고 싶어요. 어머님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니까요. 어머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어머님의 사랑과 관심이 때로는 제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어머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남편과의 관계도 어머님 때문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상황을 말할 사람이 남편뿐이에요. 남편과 같이 어머님께 말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남편에게 말하면 저보고 참으라고 할 뿐 정답이 아닌데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일주일에 하루인데 그냥 넘어가자고 하네요. 이 문제만 아니면 남편과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 문제로 얘기를 하면 서로 감정 상하고 싸우기를 반복해 남편과의 관계에도 점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결을 못하고 끝내나 싶었던 차에 지난주에는 어머님만 오신 게 아니라 아버님까지 같이 병원에 가신다고 집에 오셨는데요.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해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께서는 반찬을 계속 챙겨가지 말라. 둘이서 알아서 어떻게든 해먹을 테고 지들 알아서 할 일이다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병원 진료 후 바로 오라고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오실 때 어머님이 반찬을 들고 오셨고 집에 와서 청소도 하시고 이것저것 평소 하시던 대로 일을 하시니 아버님께서 계속 이럴 거면 다음부터는 따로 숙소 얻어서 병원 갔다 오라고 애들 불편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분명 가서 하지 마라 했던 걸 내 눈앞에서도 이대로 했으면 이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훤히 다 보인다고 하셨어요. 어머님도 애들 챙겨주고 싶어서 그랬었다. 혹시나 못 챙겨 먹을까봐 바빠서 제대로 못 치울까봐 근데 당신이 오늘도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 보면 이제는 올라오더라도 하지 않겠다고 병원 진료만 보고 가겠다고 이렇게 아버님이 올라오시면서 상황이 완전 반전이 되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저의 고민이 해결되어 뿌듯합니다. 이번 주에 다시 올라오시고 나면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아버님이 중재 아닌 중재를 해주신 덕에 한시름 놓게 되었어요. 저도 어머님이 이번 주에 같이 외식하며 저의 마음을 표현해 보려고 해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양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저와 엄마의 이야기인데요. 엄마는 집에서는 너무나도 문제없이 아주 잘 생활하시는데요. 밖에만 나가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서 미치겠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이 아니라 밖에만 나가면 왜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지 같이 외출하기 힘들 정도로 행동을 하시는데요.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름에 외출하면 더운 건 당연하지만 찬바람을 쐬러 잠시 피하고자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요. 마트, 백화점 등 개방되어 있는 곳이면 모르겠지만 엄마는 패스트푸드점이든 카페든 아무렇게나 들어가서 주문하지도 않고 쉬다가 나오세요. 들어가면 잠시 쉬다 나오는 게 되나요? 앉아서 쉬다 보면 시간이 흐르는데 가장 싼 제품이라도 구매 후 쉬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일절 없으세요. 이런 걸 엄마 혼자일 땐 늘 있는 일이고 제가 같이 외출을 해도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주문이라도 하려고 하면 금방 갈 건데 뭐하러 돈 아깝게 주문을 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조용히 있으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세요. 저는 눈치 보는 것도 싫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꼭 어떻게든 해결을 하는 스타일인데 엄마는 그렇지 않으니 외출을 같이 해야 할 때면 여간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랑 식당에 갔을 땐 더 한데요. 시끄럽게 떠드는 건 물론이거니와 다른 분들이 항의해서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찾아온 직원에게 삿대질과 큰 소리를 치며 욕하는 것까지 그 상황을
겪게 될 때면 너무나도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다음부터 이러면 같이 못 나온다, 같이 다니지 말자고 하면 그때만 다음부턴 안 하겠다 하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똑같이 직원에게 막대하고 다른 테이블과 싸우고 그럽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엄마와 한동안 외출을 거부했으니까요. 이렇게 되니 엄마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지켜봐달라 해서 오랜만에 외출을 했는데 결국 똑같이 행동하던 거 있죠. 이렇게 살아오신 세월이 있는데 고쳐지겠나라고 생각은 되지만 고칠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결정적으로 근교로 엄마와 놀러 나갔다 식당에 방문해서 일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고기를 먹으러 갔고 손님이 직접 굽는 방식이기에 제가 굽고 있었는데 식당 한가한 시간에 가서 직원이 카운터에서 쉬고 있으니 엄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직원 보고 여기로 와봐라라고 하더니 그렇게 놀 거면 우리 편하게 밥 먹게 고기를 구워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는 구워주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구워 먹는 곳이라고 해도 가만히 있으라고. 어차피 직원 할 일 없는데 고기라도 구우면 시간도 잘 갈 거라고 말을 하는데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고 한참 멍하니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고쳤다며 그만한다며 라고 하니 시끄럽다고. 가만히 있으라 하길래 저도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혼자 집으로 왔어요. 딸이 되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가 고칠까라는 생각과 너무나도 쪽팔려서 혼자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이후 엄마가 집으로 왔고 현재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저를 힘들게 키우셨기에 엄마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고 고쳐질 거라 생각해서 시간을 꽤 쏟았는데도 그때뿐이고 고칠 생각이 없으시기에 이번에 나름대로 초강수를 뒀어요. 초강수를 뒀다고 마음이 후련하다기보다 죄책감이 오히려 더 들게 되네요. 며칠을 아무 말 하지 않던 엄마가 먼저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엄마가 미안하다고 고쳐보겠다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다시 또 이러실까봐 겁부터 나네요. 저의 답답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많이 잘못한 건가요? 저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이자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이자 사며 일남 집안의 며느리예요. 일남이 저의 남편이고 남편은 집안에서 막내입니다. 남편이 저와 있을 때는 사랑이 넘치고 사이좋게 지내는 관계이지만 시댁에 일이 있을 때의 남편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라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최근에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시아버지의 칠순잔치 때문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준비하고 끝낸다면 모를까 원래는 9월에 칠순잔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시누이와의 일정 조율 때문에 당겨서 진행을 하도록 조정하게 되었어요. 저는 당겨서 진행 시 출산을 앞둔 만큼 참석이 어려울 거라 미리 말씀은 드렸으나 남편이 여기서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네 편 내 편보다는 출산도 다가오는 만큼 무리하게 하고 싶지 않다. 조심해야 하니 이해해달라라는 등 보탬이 되어줄 말은 많고 많은데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운함이 커졌어요. 여기서 저의 얘기가 끝날 수도 있었지만 이후 알게 된 상황으로 저의 마음은 2배, 3배 더 무거워졌는데요. 남편이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누이들과 칠순잔치 겸 해서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준비 중인 걸 알게 되었어요. 물론 시아버지 한 번뿐인 칠순잔치라서 잔치 및 여행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닌 남편의 태도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있죠. 아무리 막내라고 해도 이제 결혼을 했으면 가정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휘둘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 출산은 뒷전인 것 같고 온통 누나들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에 무조건 오케이 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참고 있지 않고 남편에게 출산은 뒷전인 것 같고 시아버지 칠순잔치에 시누이들이 조금 더 나서서 해도 될 거. 너무 맡아서 하는 거 아니냐 섭섭하다 했더니 전혀 제 말을 이해 못했어요. 저는 자연분만이 어려워서 제왕절개로 출산을 해야 하고 출산일이 결정되고 나서도 시댁 가족들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병원에서 퇴원해 조리원에 있을 테니 참석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른 날은 안 되냐며 꼭 그 날짜 진행해야 하냐 하셨고 남편은 아이 낳는 날짜가 정해졌고 바꿀 수 없다고 날짜를 맞춘다고 출산이 하루 이틀 미루고 그럴 수 있냐고 그제서야 제 편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작 이렇게 했더라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을 텐데 날짜가 임박하니 출산이 걱정되었는지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출산 예정은 이미 시부모님과 시누이 전부 알고 있었지만 하필 당겨도 그때로 당기고 조금 더 일찍 당기는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했을 텐데 말이죠. 저는 이제 이 가족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제 출산보다 다른 일정이 우선시되는 것 같아요. 시누이들도 남편이 막내다 보디 막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장가가더니 아내만 챙긴다라는 말을 하던가 시누이들이 계획을 다 짜놓고 네가 중간에 중재를 했어야지 우리한테 이런 상황을 만들게 하냐 등등 모든 일이 남편이 잘못해서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가 번져가기 시작했고 언성이 높아지다 못해 싸움 직전까지 가게 되었고 시아버지가 그만들 하라고. 처음부터 잘못된 일정은 짠 건 시누이 너희들이라고 나도 뭔가 가는 게 맞는지 찜찜했는데 일단 그렇게 진행한다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다 같이 가거나 안 되면 다 같이 밥 먹는 자리로 끝내자고 하셨어요. 현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식사도 하고 여행도 하자고 어떻게 한 번뿐인 칠순인데 그러냐고 의견을 밀어붙이고 있고 시아버지는 앞선 의견을 보이고 계세요. 합의점을 언제 찾을 수 있을지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답을 드려야 할지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여러분,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간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댁과의 관계는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이었죠. 남편과는 정말 잘 맞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시댁과의 관계에서만큼은 항상 불안정함을 느껴왔어요. 시아버님의 칠순잔치를 앞두고 시누이들과 다 같이 일정을 맞춰서 진행하자고 했을 때 그때 모든 일정을 한 번에 맞췄어야 했어요. 저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그 시기가 너무나 중요했죠. 하지만 제 상황은 고려되지 않았어요. 남편도 제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크게 실망했어요. 남편과 신우들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가족들과의 여행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고 제 출산은 마치 부차적인 일처럼 여겨졌죠. 남편에게 서운함을 표현했지만 그는 제 걱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왕절개로 출산일이 결정되고 나서도 가족들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이 가족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제 출산보다 다른 일정이 우선시되는 것 같아요. 남편에게 서운함을 표현했을 때 그는 제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감정이 정당하다고 느껴요. 제가 이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간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곧 엄마가 됩니다. 그리고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를 맞이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족의 다른 중요한 순간과 겹치면서 저는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죠. 시아버님의 칠순잔치는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제 출산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저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는 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저를 생각하기보다는 가족 행사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상황에서 제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어떻게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막막해요. 여러분,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간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아들 둘의 워킹맘입니다. 아이들의 경우 회사 퇴근 전까지 친정에서 부모님이 돌봐주시고 어린이집 등하원과 함께 간식 준비 등 제가 없는 시간대에 맡아주고 계시기에 저와 남편은 조금 더 마음 편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아들 둘 모두 직접 케어하면 좋겠지만 남편과 저 아직 괜찮을 때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때 빨리 돈을 벌어두자 생각에 저도 육아휴직 후 복직했고 부모님께는 작겠지만 아이들 맡아주시는 비용은 드리고 있어요. 거절하셨어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남편과 얘기해서 드리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참 문제 없이 흘러가는 일상인데요.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저희 집에서 봐주시고 계시기에 음식과 빨래 등 엄마가 도와주시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보단 위생적인 문제가 컸고, 그중 음식이 가장 문제예요. 남편이 어릴 때부터 장이 좋지 않고 예민해서 조금만 음식에 문제가 있으면 탈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유통기한 후에 소비기한이 있다고 해도 유통기한에 맞춰서 음식을 최대한 먹고 있는데요. 남편이 유통기한 하루만 지났거나 조금만 음식에 이상이 있어도 배탈이 나곤 하는데요. 본인이 찝찝하면 먹지 않고 버리고 관리를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께서 집에 와 계시니 이 부분 조절이 힘든데요. 엄마의 경우 하루 이틀 지났어도 냄새가 괜찮고 맛에 이상이 없으시면 드시는데요. 다른 분들도 보통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당연히 이렇게 생활했었고요.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맞춘다고 이러지 않지만 앞서 설명했듯 아이들을 봐주시면서 음식 부분에서 딱딱 지켜지지 않다 보니 남편이 종종 배탈이 나곤 합니다.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은 냉장고 청소를 하면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건 빨리 먹는 쪽으로 하고 지난 건 딱 잘라서 버리는데 이걸 주말 지나고 부모님께서 아이들 봐주시기 위해 오시면 왜 버렸냐고. 상하지도 않았고 아직 괜찮은데 라며 말이 오가며 버리는 사람과 안 버리는 사람의 조용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주말에 남편은 냉장고를 청소하고 음식을 버리는데 엄마는 왜 버렸는지 물으시며 심지어 냉동실 구석에 숨겨놓기도 하고 엄마는 냉동실에 넣어두면 1년이 지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남편은 냉장고와 찬장 등 음식이 있는 곳은 모조리 찾아보고 버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다행히 둘 사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보다도 엄마와 더 친하다고 할 정도예요. 하지만 위생 문제로 인해
제가 중간에서 곤란할 때가 많고 엄마는 한 번 쓴 비닐팩을 닦아서 말려놓고 다시 쓰시는데 남편은 이를 보고 피식 웃습니다. 이런 상황이 서운하고 부끄럽기도 해요. 엄마는 우리를 위해 음식을 해주시는데 많이 하시고 안 깨끗하다고 지적할 수는 없어요. 남편은 주말마다 음식을 버리는데 이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엄마는 많이 하시고 남편은 똑같은 음식을 여러 번 먹는 것을 싫어해요. 엄마는 음식물 낭비가 아깝다고 생각하시고 푸짐하게 차려야지 깨작깨작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소리 없는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중간에서 중재를 제대로 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점점 깊어졌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언제 배탈이 날지 걱정하는 거서 엄마와 월요일만 되면 알게 모르게 신경전이 펼쳐지니 스트레스였을 거고 엄마는 챙겨주고 싶어서 음식도 하고 했지만 남편이 본인 건강 생각해서 식재료와 음식을 버리고 하는 걸 모시고는 또 속상해 하셨을 테니까요.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식재료와 음식 관리는 딱 잘라서 제가 내놓은 가이드대로 진행하기로 했고 엄마가 음식을 하시더라도 양을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했고 엄마도 이번에는 조절해보겠다고 하시네요.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이니 제가 직접 하는 게 맞는데 제가 3남매 중 막내라서 사랑만 받고 자라 눈치 없이 행동을 했던 것 같아 너무 미안하네요. 앞으로는 더욱 신경 써서 중재하고 제가 하는 습관 들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돌아보면 참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지만 저의 이런저런 핑계와 제대로 중재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던 성격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음식 문제가 아니고는 남편과 엄마 사이가 너무 좋은데 제가 더 안 좋게 망칠 뻔했네요. 남편과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자주 얘기하고 엄마와도 얘기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다른 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많은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